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방 대신 목포 처가로, 신방 대신 목포 처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집안이 쓸쓸하면 맏딸 시집 보낸 집 같다고 합니다. 22살이 되도록 고이고이 살갑게 길러온 딸을 멀리 서울로 시집을 보내고 아버지 어머니는 살을 에어낸 듯한 아프고 쓰린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신랑인 사위 유영모가 목포 처갓집 대문 안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유영모의 편지를 읽고 놀랐던 장인 장모는 또 뜻밖의 나타난 사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땅히 서울에서 신부와 함께 있을 신랑이 홍길동처럼 목포 처가에 불쑥 나타났으니 아니 놀랄 일인가. 어떻든 김현성과 임씨 부부는 비범하고 고집스러운 사위를 맞은 것입니다. 문후 최남선도 유영모의 택선 고집은 알아줘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위 유영모는 장인 장모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인 장모가 어찌 신부를 혼자 두고 이곳에 왔느냐 묻자 장인 장모에게 인사를 올리기 전에는 신방에 들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장인 장모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새 신랑의 손을 잡고 감격해 마지 않았습니다. 장모 임씨는 백년손님이라는 귀한 맞사위를 대접하기에 마음이 바쁘고 장인 김현성은 박학다식한 맞사위와 담소하기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조국의 미래, 일본의 실상, 동양의 형세, 서양의 동태, 인생과 종교, 여러 종교의 우열 등 화제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김현성은 군수까지 오르니라 신구 학문에도 알 만큼은 알았습니다. 사위 유영모의 인품과 학식과 재능을 파악한 김현성은 무릎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위를 맞을 줄을 미처 몰랐다라고 하였습니다. 장모 임씨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언니 효정이보다 3살 아래인 1896년생인 숙정이 신랑감도 맞사위가 고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김현성은 사위될 사람이 오척 단구임을 싫어하였는데 만나고 보니 그 마음은 큰 체구의 자신보다 훨씬 넓고 깊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은 속사람이 커야지 겉 몸뚱이만 커서는 쓸데없습니다. 공연히 의식주의 소모만 많은 것입니다. 유영모가 혼인한 지 2년 뒤 1917년에 쓴 무한대라는 우주론의 장시는 참으로 광대웅장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대시문장입니다. 모두 137행이나 되는데 다 옮기지는 못하고 그 일부만 옮깁니다. 태양이란 하루살이 일소군의 왕이 되니 그 신장이 300만리, 내 군으로는 수금지화, 이 군으로는 수토천의 팔장성을 거느리고 그 중간에 500병사 상비하여 순회하고 각 장성의 근위족들 간혹 오는 손님네도 함께 모여 떼를 지으니 그 둘레가 600억리. 이 이름은 태양계라 이마만치 큼직하되 온뜰 안에 비기면 태양계도 한 점이라. 여러 왕의 왕인 듯한 자미궁의 북진 천재 광사파견 하오시니 그 걸음이 빠른 법이 1초간에 73만 9천이나 닦건만은 지구까지 달하기에 20여 년 걸린다네. 제3위의 장성 지구, 그 신장이 3만리라. 그 온몸에 곰팡나서 1000만년을 번식하니 만물이라 일컫도록 가지치고 결에 났네. 그 한 가지를 또 쪼개면 골잘천의 원분자라. 유영모는 오산학교에서 천문학과 물리학을 가르치면서 이미 무한우주를 마음속에 품고 다닌 것입니다. 장인 김현성이
아무리 무골로 호쾌하다 하여도 유영모의 광대무변한 마음에는 비길 수도 없습니다. 유영모는 처가의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나라 보물 218호로 지정된 관촉사의 은젠미록 보살 입상을 구경하고 논산에서 손 만드는 구경도 하면서 이래 만에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해놓고는 처가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온 것은 어찌 생각하면 심술부져 보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멋진 여유 있는 마음인가. 혼담이 있고요 2년이나 끈뒤에 맞은 신부입니다. 비록 사랑을 속삭일 기회는 없었지만 얼마나 그리웠겠는가. 그러나 참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함부로 가까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영모의 처남 김건표는 뒤에 서울에 와서 살았습니다. 만년에는 출판사에서 청탁하는 외국 서적을 번역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출판사와 인연을 맺고 일을 하는 처남의 권고로 당시에 신제 도량형에 관한 책을 편술하여 이름을 메트르라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처남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예 개성사라는 출판사를 열었습니다. 개성이란 역경의 개사전에 나오는 괴물 성물을 뜻합니다. 메트르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출판사를 경영하는 일본 사람이 자기들이 출판한 책을 표절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도량형의 원기를 전자하여 실은 것을 꼬투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도량형의 원기는 인류 공동의 표준 기기인데 표절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요 일본 사람의 소송이라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개성사는 괴물도 해보지 못한 채 그만두었습니다. 김건표는 자녀를 못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친손으로는 단손이 된 셈입니다. 숙정은 혼인하여 오류동에서 살았습니다. 김건표의 아내인 유영모의 처남댁은 90살이 넘도록 장수하였습니다. 유영모가 전주에 산과 집을 사서 동강원에 주었는데 그곳에서 생애를 끝마쳤습니다. 유영모의 말대로 가정이란 지내고 나면 빈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참으로 옳은 일이라면 택선고집해야 합니다. 참을 잡고 좌고우면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대로 직진하여야 합니다. 겉만 번지를 하고 헌칠하다 하여 쪼르르 따라가서는 멸망합니다. 사람은 속이 커야지 겉만 커서는 쓸데없습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함부로 가까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가까이 하기 전에 귀히 여기고 위로 높이고 소중히 아끼고 정중히 섬기는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사랑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